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파키스탄 혈통을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태어나 필리핀에서 성장한 파르한 자이디는 MIT 경제학과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박사과정을 밟습니다. 하지만 머니볼을 감명 깊게 읽고 야구계에 투신하기로 합니다. 자이디가 자신을 투영한 인물은 하버드대 출신 폴 디포데스타였을 겁니다. 자이디는 2004년 오클랜드의 채용 공고를 보고 먹던 샌드위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합니다. 오클랜드에 입사한 지 10년 만에 자이디는 다저스의 단장이 됩니다. 무슬림 단장은 미 4대 프로스포츠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다저스를 떠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사장이 됩니다. 자이디 부임 3년 차였던 2021년 샌프란시스코는 모든 가정이 완벽하게 작동하며 구단 신기록에 해당되는 107승을 올립니다. 106승을 올린 다저스의 페이롤이 2억 8,500만 달러로 1위인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1억 7,300만 달러로 12위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도발이 벨린저에게 9회 결승타를 맞고 다저스에게 패합니다. 하지만 5차전 마무리에 나선 슈어저에게 데드함을 선물함으로써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진출을 막습니다. 양키스 보스턴과 달리 누적 성적에서도 팽팽한 둘은 리그 우승은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를 앞서고 월드시리즈 우승은 샌프란시스코가 8번, 다저스가 7번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앞서 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다저스는 구단 신기록에 해당되는 111승을 올립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81승 81패로 5할 승률에 턱걸이합니다. 2022년 수익이 7,490만 달러로 시애틀 다음으로 많았던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후 과감한 투자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오라클 파크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인 린든 출신이자 베리 본즈를 존경한다고 선언한 애런 저지를 영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9년 3억 6천만 달러를 제안할 때까지만 해도 저지는 샌프란시스코의 차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양키스가 따라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0년 4억 달러로 높여 양키스를 떨쳐내야 했지만 결국 저지를 포기합니다. 저지를 영입했으면 어땠을까요? 일단 흥행은 큰 성공을 거뒀을 겁니다. 성적도 좋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지는 6월 4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엄지발가락 부상을 당해 42경기를 결장하고 돌아와서도 한동안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OPS 1.019를 찍고 162경기 완산 시 57개에 해당되는 106경기 37홈런을 기록합니다. 저지는 통산 OPS 0.982가 마크 맥과이어와 같고 3,000타석 이상 타자 중 트라웃에 이어 현역 2위입니다. 그리고 6월 4일 다저 스타디움을 방문한 양키스에는 저지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저지를 놓친 샌프란시스코는 코레아에게 13년 3억 5천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누가 봐도 패닉 바이였습니다. 하지만 코레아의 발목에서 제거하지 않은 철심이 발견됨으로써 합의는 취소됩니다. 매치에게도 퇴짜를 맞고 미네소타로 돌아간 코레아는 정규 시즌 OPS 0.711에 그치지만 포스트 시즌은 1.004를 기록하고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수비 지표가 크게 떨어진 만큼 코레아의 계약 파기는 다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지도 코레아도 영입하지 못한 자이디는 자기가 잘하는 거랍니다. 글라스볼이었습니다. 자이디는 스트리플링과 머나야, 피더슨, 해니거, 콤포토, 테일러 로저스 계약에 1억 9,400만 달러를 씁니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승리기여도 1.0을 넘지 못했고 6명의 승리기여도 합계는 1.5였습니다. 자이디의 글라스볼은 실패하더라도 손실이 적은 부품을 산 다음 복잡한 조립 과정을 거쳐 저렴한 부품이 더 많이 사용된 팀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부품들은 2019년만큼 단단하지 못했고 조립을 맡았던 게이브 케플러 감독은 시즌 종료를 남겨놓고 해임됩니다. 반면 5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자이디는 재계약을 맺고 살아남습니다. 자이디는 이번 오프 시즌을 앞두고 세 가지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에이스급 선발 투수,
유격수 뎁스를 늘려줄 선수, 확실한 중견수였습니다. 크로포드 계약이 끝난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사치세 계산 연봉이 1억 7천만 달러로 사치세 부과 기준인 2억 3,700만 달러와 6,700만 달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시즌이 끝나면 다시 콤포토 등의 계약이 끝남으로써 보장 연봉은 6,50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2025 시즌 보장 연봉이 1억 7,500만 달러인 샌디에고, 1억 5,700만 달러인 양키스, 1억 5,600만 달러인 매츠, 1억 1,300만 달러인 컵스, 9,900만 달러인 보스턴, 9,800만 달러인 다저스와 비교하면 여유가 가장 많은 팀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당초 샌프란시스코의 메인 타깃은 오타니가 될 걸로 보였습니다. 오타니는 흥행부진을 이겨낼 최고의 카드이자 에이스와 4번 타자를 동시에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 영입전은 다저스, 컵스, 토론토, 에인절스의 4파전으로 좁혀졌다는 게 최근에 들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없는 게 맞다면 자이디는 투수 오타니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신 자이디의 메인 타깃은 야마모토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마모토는 양키스와 매치의 메인 타깃이기도 합니다. 소토 영입에 나섰던 양키스는 샌디에고가 마이클 킹과 드루소프가 포함된 6명을 달라고 하자 일단 협상 테이블을 접고 샌디에고의 새로운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에게는 토론토라는 또 다른 협상 파트너가 있습니다. 매츠와 양키스가 오타니를 포기한 채로 야마모토에 올인하고 있다 보니 샌프란시스코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게 분명합니다. 현지에서는 야마모토를 놓치는 팀들은 다시 이마나가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위시 리스트에는 이정우의 이름도 있습니다. 존 헤이먼은 이정우의 포스팅이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양키스에 이어 매치까지도 이정우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니모와 8년 계약을 맺었고 마르테의 계약이 2025년에 종료되며 외야 유망주 자원이 많은 매치보다는 샌프란시스코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광거는 중견수가 가능한 선수가 아니라 전업 중견수를 원하는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의 중견수 수비와 함께 투수에게 유리한 오라클 파크와 이정우의 궁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또한 소토를 투수들과 바꾸고 그리샴까지 내보내려고 하는 샌디에고는 이정우에게 가장 강하게 대시하는 팀이 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나온 소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오타니 영입전에서 한 발 물러나 있으며 오타니는 최대 라이벌인 다저스로 갈 거라는 게 지금까지의 정배입니다. 야마모토는 양키스와 매치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이정우는 샌디에고가 경쟁자가 될 수 있어 샌프란시스코는 어쩌면 이번에도 플랜 B 선수들을 영입하고 끝낼지도 모릅니다. 쓸 때는 화끈하게 쓰는 프리드먼은 FA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2등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자이디는 프리드먼의 말처럼 화끈한 지출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타니와 재결합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에인절스는 사치세를 극적으로 피했다는 소식입니다. 아트 모레노 구단주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사치세는 안 된다는 기조인 에인절스는 지난 마감 시한 때 루카스 지올리토, 레이날도 로페스, 도미닉 리온, CJ 크론, 랜달 그리칙을 영입하며 처음으로 사치세를 넘게 됩니다. 하지만 마감 시한 이후 되려 추락이 시작되자 영입했던 선수들의 맨무어, 헌터 램프로를 보태 무더기 웨이버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클리브랜드가 지올리토, 로페스, 무어를 데려가고 신시내티가 램프로, 시애틀이 리온을 데려감으로써 이들에게 줘야 할 연봉을 아낀 에인절스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팀에서 이탈해 있던 맥스 스태시를 제한 선수 명단에 올려 스태시에게 줄 연봉까지 줄이게 됩니다. 그러고도 미나시안 단장이 우리가 사치세를 피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던 에인절스는 사치세 부과 기준을 3만 달러 차이로 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에인절스에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치세로 낼 돈 때문이 아니라 오타니가 다른 팀으로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 지명권이 사치세 부과 대상일 때는 4라운드 이후 140순위 정도가 되지만 사치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면 2라운드 이후 70순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